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우길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증거 확보 방법 대방출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간소송, 그 중에서도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증거들은 완벽하게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부남인지 또는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 소송도 시작하지 못하고 애를 태우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심지어 그 증거가 없어서 소송도 못한 경우도 있지만 모든 증거들은 완벽하게 확보를 했음에도 유부남, 유부녀임을 알았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 소송을 시작하지 못하고 애를 태우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상간소송은 단순히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유부녀인지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을 때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상간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가 몰랐는가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증거 또는 실제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증거의 범위와 구체적인 방법들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간소송이 어떤 구조로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짚어가겠습니다. 상간소송은 정식 명칭으로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법상에서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입증을 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라는 사실과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이 쉽습니다. 모텔을 출입하거나 다정하게 주고받은 메시지, 여행 갔던 사진, 호텔 결제 내역 등으로 어느 정도는 증거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상간자가 정말로 기혼자임을 몰랐다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그걸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한다면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요건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증거는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요. 직접 증거라는 것은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증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톡 대화에서 우리 와이프한테 들키면 안 돼, 우리 남편이 알면 큰일 나 같은 문장이 있다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간접 증거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알았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다라는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항상 반지를 끼고 다녔거나 누가 봐도 결혼 반지처럼 보이는 거겠죠? SNS에 가족 사진이 잔뜩 올라와 있는데도 관계를 이어왔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실상 직접 증거보다는 간접 증거들이 훨씬 더 많이 제출을 되기는 합니다. 따라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간접적으로라도 알 수밖에 없었다는 정황을 모을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증거 확보하는 방법을 차분차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톡, 문자, 메신저 대화. 가장 흔하면서도 강력한 직접 증거인 거죠.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속에서 남편이 집에 와서 조심해야 돼 라든지 내 와이프 몰래 너 만나고 싶다 같은 말이 나오면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또 상간자가 결혼한 거 아니었어? 라는 식으로 확인한 대화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건 어렵겠죠. 요즘은 카톡 삭제를 많이 하지만 그 휴대폰 포렌식을 해서 복구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통화를 녹음하는 방법인데요. 상간자와 직접 통화를 해서 기혼 사실을 인지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지금 옆에 와이프 있어 라던가 아니면 내 아내가 알면 안 돼 라는 말하는 순간이 녹취로 잡힌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입증이 충분합니다. 또 피해자인 배우자가 상간자와 직접 통화를 하면서 내 남편이 결혼한 사람인 거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유부남인지 뻔히 알면서 왜 만나셨어요? 라고 묻고 정말요? 유부남이었어요? 라고 깜짝 놀란다면 몰랐던 거겠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하거나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거나 얼버무리면 인정하는 대답을 또 거기다가 한다면 그것 또한 역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반드시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경우에 녹취여야 되고 당연히 전화를 했으니까 내가 참여를 했고 이건 불법적인 증거는 아닌 거죠. 그 다음에는 SNS 커뮤니티 기록.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SNS를 사용을 하는데요. 배우자의 계정에 가족 사진, 결혼 기념일, 아이와 함께 한 일상. 근데 아이와 함께 있다고 해서 유부남임을 알았다는 증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엔 이혼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하고 애 혼자 키운 줄 알았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상간자가 그 계정을 보고 댓글을 달았거나 좋아요를 누른 정황이 있다면은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가 힘들겠죠. 특히 공개된 계정이라면 누구든지 볼 수 있었던 정보이기 때문에 상간자가 몰랐다고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은 주변인 진술입니다. 같은 직장 동료, 같은 모임의 지인들이 이미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특히 직장이겠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모두가 그 사람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는데 같은 직장 동료인 상간자가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겠죠. 따라서 주변인 진술서, 증인 채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생활 정황 증거. 생활 속 정황도 중요한데요. 배우자가 늘 결혼 반지를 끼고 다녔거나 집에 들어가면서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또는 심지어 상간자가 부부가 함께 사는 집에 드나든 경우 그런 기록이 있다면요. 많죠 의외로. 결혼 사진이 떡하니 붙여져 있고 와이프의 물건이나 흔적이 있는데 드나들었으면서도 기혼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면은 새빨간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아파트 출입 기록이나 주차장 CCTV 그리고 그 모임 속에서 바람이 났다면 그 모임에 부부가 함께 참석한 적이 있다면 그리고 상간자가 이 상황을 제외하고도 바보 아니고는 다 그냥 유부남인 줄 알았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증거는 한두 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황 증거 같은 거요. 따라서 가능하다면 여러 정황 증거들을 모아서 퍼즐처럼 맞춰 나가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 디글디글 해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면은 법원에서는 그냥 감정적으로 쓴 글을 핵심으로 보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증거주의잖아요. 증거 부족으로 기각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방법은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게 좋겠죠. 웬만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적당껏. 네.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친구 관계나 유부남인지 유부녀인지 그 사실을 몰랐다면은 그 부정행위를 자기가 한다고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고. 하지만 상간자가 그걸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무시를 했다면 책임을 인정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의 쟁점은 인지 여부 그리고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있었던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톡 대화가 결정적 증거가 된 경우인데요. 한 남편분이 외도를 했고 아내가 그 카톡 대화를 확보를 했는데 오늘 집에 늦게 들어가면 아내가 의심할 거야 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건 빼박이죠. 이 한 줄로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건 너무나 명명백백한 거잖아요. 그래서 위자료를 2천만 원을 받은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사례로는 SNS 흔적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가족 사진이 수십 장이나 올라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상간자가 그 계정에 좋아요 이런 누른 기록이 있었던 거죠. 법원은 상간자가 몰랐다고 주장을 하지만 계정을 확인하고 소통까지 한 점에 비추어 기혼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몰랐다고 주장을 했지만 직장 동료였던 경우 한 남편이 회사 후배와 외도를 했는데 후배는 결혼한 줄 몰랐어
몰랐어요 라고 주장을 했지만 회사에서는 이미 부부 동반 행사에 여러 번 참여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같은 직장에서 수년간 근무를 하면서 상사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간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직접 증거는 카톡, 문자, 메신저, 통화 녹취. 아내가 알면 안 돼. 우리 와이프가 눈치챈 것 같아. 애들 엄마랑 같이 왔어. 두 번째는 간접 증거입니다. SNS 기록, 좋아요나 댓글이나 사진 노출 등이고요. 주변인의 진술, 직장 동료나 친구, 모임의 지인인 경우에, 그 다음에 생활의 정황은 결혼 반지를 착용했다던가 가족 행사에 참여를 했다던가 그리고 상간자가 그 자택을 출입한 기록이 있을 경우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이런 직접 더하기 간접 증거를 조합을 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퍼즐을 맞추듯이 여러 정황을 모으면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잖아요. 하나의 증거가 부족해도 여러 정황 증거가 쌓이면 법원에서도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법원도 사람의 상식, 일반적인 상식이 존재하는 곳이거든요. 체계적으로 자료를 잘 정리를 하시고 필요하면은 변호사나 자격사의 상담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상간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다, 또 몰랐다. 그러면 우리는 필요한 게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서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하면 위자료 책임이 있습니다.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 모두 가능하고 정황 증거를 모아서 설득력 있는 큰 그림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몰랐다는 주장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배우자가 기혼인지 여부를 알았다 몰랐다. 요즘에 뻔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라고 이때 아내분들이 소장을 제출을 했을 때 거기에 유부 증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몰랐다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뻔히 알면서도 몰랐다고 해서 사실 기각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억울한 경우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사례들과 증거 확보 방법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반드시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진짜 몰랐으면은 걔네들도 피해자니까 이해가 가는데 대부분이 아는데 몰랐다라고 하잖아요. 진짜 나쁜 인간들인 거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